자, 감각기관. 자, 일단 첫 번째, 눈 들어간다. 눈의 구조를 보면,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빛이 여기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지? 빛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갈 때, 빛이 제일 처음 통과하는 여기는 각막, 여기가 각막. 자, 빛이 수정체, 요거 수정체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여기 앞에 있지, 그지? 여기 바로 홍채라는 얘기, 홍채. 그래서 요게 수정체가 있는데, 그지? 수정체 앞을 요렇게 막고 있잖아, 그지? 막고 있어서 얘 홍채가 길게 늘어나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 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동공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동공, 그지? 그래서 홍채가 길어지면 동공이 축소가 되는 거야. 빛의 양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알을 채우고 있는 게 유리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근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바로 선모체야. 선모체,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데 쓰이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우리가 세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는데 제일 안쪽이 가장 중요한 망막. 자,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다. 중요하지, 그지?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망막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막은요, 자, 이거 맥락막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커튼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빛의 산란을 방지한다. 그런 얘기. 빛의 산란을 방지한다. 즉 상이 뚜렷하게 맺히도록 외부에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공막은 우리가 눈에서 흰자위, 그지?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봐주면 돼. 자, 그 다음 뒤쪽에 이제 망막이 있는데 시각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황반. 요거는 지금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부분이야. 시각세포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히면 보통 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빛이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갔을 때 황반 쪽에 상이 맺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빛이 주로 가는 쪽이 시각세포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맹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냐니까 맹인, 즉 안 보인다. 즉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어. 그지?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상이 여기에 맺히면 볼 수가 없다. 물체가 사라져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말이고, 그지? 자, 시각세포들 다음에 시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 뇌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특징들. 자, 하는 역할. 홍채 뭐 한다고 했어? 수정체 앞쪽에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두 번째, 동공은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지, 그지? 그래서 홍채가 길어지면 동공은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 즉 빛을 굴절시켜서 상이 맺히도록 하는 거는요 바로 수정체 되겠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선모체, 얘가 수정체 두께를 조절한다 돼 있는데 여기도 선모체라고 하는 것이, 그지? 선모체라고 하는 것이 수축을 하면 자,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 수정체가 얇아진다 이렇게 돼.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자, 두꺼워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자, 요거는 우리가 요거 고무줄로 이야기했어. 고무줄을 그냥 놔둬놓으면 길이는 짧은데 두껍지.
근데 고무줄을 길게 늘리면 길이가 길어지는 대신 얇아진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얇아진다. 자, 요거는 두껍다라는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선모체 길이가 짧아지면 얘는 두껍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얇아진다 그런 표현이야. 그 다음 상이 맺힌다. 시각세포가 있다. 어디라고? 망막. 그 다음 시각신경 뇌로 전달하는 거고요. 맹점은 안 보인다. 시각세포가 없어. 안 보인다. 맥락막은 검은 색소가 있어서 눈속을 어둡게 해서 빛의 산란을 방지한다. 상을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 그 다음 물체를 보는 과정은 우리가 아까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직선상에 있는 것들이 자 시각성립 경로야. 제일 처음에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 여기 용어는 없지만 각막입니다. 각막. 맞지? 각막에서 자 1번 각막에서 2번 동공을 거쳐서 3번 수정체를 지나서 4번 유리체를 통과하고 5번 망막에 도달했어. 망막의 시각세포에 도달하면 시각세포에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자극을 전달해주면 돼. 이런 표현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각막, 수정체, 유리체, 시각세포, 시각신경, 대뇌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눈의 조절작용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변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 자, 동공의 크기 변화. 동공의 크기는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맞지? 그러니까 주변이 밝을 때는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충분히 물체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공이 그지 작아져야 돼. 동공이 작아지려면 동공 바깥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홍채거든. 그지? 그래서 홍채가 길어져야 동공이 축소가 된다고. 홍채가 길어져야 늘어나야 동공이 작아진다. 그러면 어두울 때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동공이 커져야 돼. 동공이 커져야 돼.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가 짧아져야 되겠지. 그지? 전체 눈동자 자체가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그치?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가 짧아져야 된다. 수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물체 거리에 따른 수정체 두께 변화. 자, 수정체 두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먼 곳을 본다, 가까운 곳을 본다. 즉 원근 조절이다라고 봐주면 돼. 멀 원자, 가까울 원자, 원근 조절.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조절한다. 자, 그러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자, 이거야. 수정체가 두꺼우면 상이 자 굴절이 많이 일어나서 상이 짧게 맺히겠지. 맞지? 이런 형태가 가까운 곳을 볼 때다 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과도하게 과장돼서 그렸지만 어쨌든 그지? 상이 망막의 앞쪽에 맺힌다 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 가지고 자 길게 상이 길게 이렇게 맺히는 것이 이게 먼 곳을 볼 때라고 봐주면 돼. 자,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상이 짧게 맺혀야 되니까, 그지? 짧게 맺혀야 되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아까 이렇게 했지. 두꺼워지려면 짧아져야 돼. 수축. 그 다음 요거는 먼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얇아지려면 길이는 길어야 되겠지. 이완 얇아진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피부 감각 나와있지, 그지? 피부 감각은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점들이 분포하고 있다. 근데 감각점들의 특징,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개수가 다릅니다. 감각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극을 잘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더 예민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야. 그렇지? 감각점이 많은 게 예민한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각점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다? 통점이 제일 많다. 자, 우리 순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지. 통합 촉냉온이다 했습니다. 통합 촉냉온.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통점이 가장 많다. 앞점 누르는 거, 촉점 닫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냉점, 온점은 온도 변화라고 했죠. 온도 변화. 그래서 냉점은 온도가 내려가는 걸 느끼는 거고, 온점은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낀다. 그지? 온도 그 자체를 자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의 변화를 파악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피부 감각에서는 감각점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내려간다. 그치? 그지? 자, 그 다음. 잘 나오는 거, 두 번째 잘 나오는 거, 청각, 귀, 청각. 근데 귀는요, 청각도 있지만 평형감각도 있다. 그지? 청각하고 상관없는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귀의 구조, 귓바퀴. 자, 소리를 모았어. 모아가지고 외의도 귓구멍이지. 자, 소리, 공기의 진동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공기의 진동. 공기의 진동에 가서 최초로 진동시키는 게 고막. 그지? 고막. 근데 고막은 얇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귓속뼈에서 뭐 해야 돼? 단단한 뼈다구가 소리를 증폭을 시켜줘야 된다. 증폭시킨, 그지? 소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바로 청각의 감각기관인, 그지? 달팽이관으로 보내야 돼. 달팽이관 중요하지? 달팽이관. 여기 동글동글하게 되는 게 달팽이관인데, 이 달팽이관에 청각세포들이 모여있는 거야. 청각세포. 됐지?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으니까 세포 다음에는요 신경 다음에는요 뇌,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 맞지? 그래서 청각의 성립 경로 또한 직선으로 쫙 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경로가 청각의 성립 경로다. 자, 외이도에서 고막을 최초로 진동을 시키면 그 진동을 자, 귓속부에서 증폭을 시켰다가 그거를 달팽이관에서 받아들여서 청각 신경을 타고 뇌로 변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 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고막, 진동하는 얇은 막, 귓속뼈가 뭐라고 한다고? 진동 증폭. 그 다음 청각세포가 있는 곳이요 달팽이관. 그 다음 청각신경 있고요 뇌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까지가 이제 청각에 관계된 것이고 나머지 청각에 관계가 없는 것. 자, 방골이관 있고요 전정기관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밑으로 쭉 들어가 있지, 그지?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긴 관이 바로 귀인두관이라는 거예요. 귀인두관. 됐지? 그래서 9번에 귀인두관, 얘는요 압력을 갖게 조절한다. 봐봐. 여기가 바깥쪽에 고막을 중심으로 바깥쪽에서 미는 압력이 여기 있을 거잖아, 그지? 미는 압력. 근데 고막에서 안쪽과 중이라고 합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다르면 고막이 밀리거나, 그지? 밀려나가거나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겠지. 그럼 귓속뼈로 정확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멍하게 들리는 것.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입을 크게 벌리거나 하면 외부 쪽으로 공기가 소통이 되면서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압력 조절. 그 다음에 나머지 반고리관과 전정기관 이렇게 있는데 이 반고리관이
반골이관이 회전 감각을 느끼는 장소고요. 그 다음 전정기관이 기울기 감각을 느끼는 곳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회전을 감지한다. 반골이관. 자,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전정기관. 그래서 이 반골이관과 전정기관 두 개를 합쳐서 평형감각기관이다 라고 표현한다. 평형감각을 담당한다. 이제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은 소리에서 귓바퀴에서 뭐였지? 웨이도 이동합니다. 고막 최초 진동이제. 그 다음 이 진동을 뭐 해야 돼? 증폭하겠지. 어디에서? 귓속뼈에서. 증폭한 거를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신경 지나서 내려가면 된다. 그지?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즉 청각을 구성하는, 그지? 감각기관이 아닌 것, 이 말이지. 그래서 반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그지? 어째? 청각을 담당하지 않는다. 청각하고 관계가 없는 기관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코는요 후각을 나타냅니다. 자, 코의 특징이 있지?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이야기는, 그지?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느끼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같은 냄새에 대해서 이제 잘 못 느끼는 거고, 다른 냄새가 나면 그건 또 처음에는 잘 느껴요. 시간 지나면 또 못 느끼겠지만. 어쨌든 냄새를 맡는 과정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상피에 후각세포가 있습니다. 후각상피에 후각세포가 있고, 후각세포 다음에는 후각신경, 신경 다음에는 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혀는요 맛을 보는 거지. 미각. 자, 기본적인 맛이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단짠, 신선, 그리고 감칠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맛. 자, 근데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미각과 함께 후각을 같이 종합해서 느끼는 감각이다. 알겠지? 미각과 후각. 그지? 그래서 바닐라 향 아이스크림이야, 딸기 향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하는 것은 향을 가지고 그 종류를 구분하는 거지, 혀에서는 단맛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그지? 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 그지? 맛세포, 이게 감각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봐라이, 잠깐 테스트 구조. 자, 여기다가 바로 적자. 여기 홍채. 자,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요거 수정체. 뭐 한다고? 빛을 굴절시키는 거야. 빛을 굴절. 자, 굴절 시켜서 상을 맺히게 한다. 그 다음에 C는 선모체. 자, 이거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한다. 그 다음 D가 망막. 시각세포가 있고, 그 밖에 있는 게 요게 맥락막, 어둠 상자다. 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이 맺히는 곳 D 망막.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C 선모체. 동공의 크기 아니고
동공의 크기는 홍채, A 홍채. 그 다음 수정체 두께가 C 선모체.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각의 성립 경로, 각막 다음에 동공 아니고 수정체 바로 가야 되겠네. 수정체, 유리체 다음에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고, 그치? 됐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가까이에 있는 책을 보다가 먼 산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먼 곳을 본 거기 때문에 자, 얇아져야 돼. 그러면 손모체는 길이가 길어져야 돼. 늘어나야 돼.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밝을 때는 빛이 조금만 들어야 되지. 그래서 눈동자에서 그지? 동공이 작아지려면 홍채가 길어져야 돼. 이 말이야. 홍채가 길어져야 돼. 홍채가 길어져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야. 어두울 때는 똑같은 눈동자인데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홍채가 짧아져서 동공이 커졌다. 자, 어두울 때는 홍채가 짧아져서 수축해서 동공이 커졌다. 그 다음 가장 많은 거는 통점. 그 다음 자, 여기 A가 고막, B가 귓속뼈, C가 반골이관, D가 전정기관, E가 달팽이관, F가 귀임두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청각세포가 있는 거는 이 달팽이관, 진동을 증폭하는 거 B 귓속뼈, 얇은 막이다 A 고막. 그 다음 회전을 느낀다, 요거 반골이관. 자, 기울어짐을 느낀다, 전정기관. 그 다음 매우 민감하지만 쉽게 필요해진다, 후각. 기본 맛은 단, 짠, 신, 쓴, 감칠, 맛. 그 다음 여러 종류의 감각세포가 받아들이는 자극인데 시각세포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청각세포는 소리,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고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다. 여기까지.